하이테크 시대에는 뭐 해야 된다?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감정의 뇌를 터치해 줘야 하는 필요성, 이게 소비 시장이 열린다는 거예요. 미래 사회에서 준비해야 할 건 뭐냐? 우리가 컴퓨터 공학을 하거나 기계 공학을 하거나 프로그래머가 될 수는 없어요. 이제 와서 어떻게 그걸 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미래 사회 준비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감정을 터치해주고, 감정을 공감해주고, 감정을 다독거려주는 전문 직종인들이 태어날 거고, 이 영역이 시장이 확대될 거라는 거예요. 봐봐요. 모든 게 자동화가 되고 모든 게 로봇이 해줘. 그러면 내 감정도 로봇이 대신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창조성과 감정을 다루어 주기 위해서는 어디를 터치해라? 이 중뇌를 터치해라. 이걸 감정에 내라. 근데 이 감정에 내는 두 종류가 있어. 이 안에 해마라고 하는 거하고 편도체가 있는데 편도체는 정서를 기억해. 근데 그 다음에 해마는 정서와 그 사건 줄거리 상황을 같이 기억하는 게 해마. 그리고 편도체는 그 어미그달라,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어미그달라. 엄마한테 달라고 해라 이런 뜻인데 뭐라고요? 달라 해봐요. 어미그달라. 영어 발음으로는 어미그달라인데 우리 한글로는 뭐라고 해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봐. 엄마한테 달라고 해. 시작. 엄마한테 달라고 해. 오케이.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엄마한테 달라고 해. 무엇을요? 무얼? 사랑과 따뜻한 감정과 그런데 그래서 이 어미그달라 엄마한테 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바빠서 못해줘. 그래서 상처를 받은 그런 어린 시절 기억들이 누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 중뇌가 기억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봐봐요. 어른이 되면서 성장하면서 어떻게 되냐? 무엇만 발전해요? DNA만 하나, 둘, 셋, 네 개로 발전돼 있잖아요. DNA만 발전하면서 이 감정을 어떻게 해요? 눌러버리죠. 봐봐 이렇게 쥐어봐. 감정을 꽉 쥐어봐.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이 어때요? 엄지손가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이고 답답해요. 또 뭐라고 해요? 엄지손가락이? 아이고 죽겠어요. 엄지손가락이 뭐라고 그래요? 나가고 싶어요. 엄지손가락이 답답해. 이거 빼봐요. 이거 빼봐. 이거 엄지손가락 좀 빼봐. 아유 시원해라. 아니 이거 빼보라니까. 아유 시원해라. 이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감정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줘야 돼. 근데 이걸 꽉 이렇게 DNA가 이렇게 꽉 눌러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제일 잘하냐면 한국에서 누가 더 잘해요? 남성들이 잘해. DNA 문제 해결에 이게 남성들은 문제 해결 중심이에요. 나쁜 게 아니죠. 전쟁터에서 그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DNA 피질이 많이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남성들은요 감정 접촉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50이 넘고 60이 되면은 감정 접촉을 안 됐기 때문에 어때요? 이제 외롭고 뭐예요? 힘들어하고 나이 들면 들수록 이제 고독해져. 근데 여성들은 어때요? 하루에 4만 번을 이야기하시는 여성들은 끝없이 자기 감정을 표현하니까 어때요? 여성들은? 여성들이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남성들은 직업도 은퇴하고 그러면 할 일도 없고 그러면 스스로 되게 우울해 하세요. 그래서 게이트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게이트가 문이죠. 문이 있는데
여기 봐보면 DNA 피질과 이 감정 사이가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그 서로 연결되어 있대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 사이가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져 가지고 여기가 벽이 생겨서 이 벽이 생겨서 소통이 안 된대. 그리고 특히 남자 50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막혀 가지고 뭐처럼 그 혈관이 막혀서 피가 안 통하는 것처럼 여기가 막혀 있대. 그 다음에 또 어디하고 막혀 있어요? 이 감정의 뇌하고 여기 호흡 이게 막혀 있어 또. 그래서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문이라는 뜻인데 호흡의 이 생명 이 호흡 명상이 하고 호흡 명상을 하면 이 감정이 풀린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예. 그러니까 불안할 때 호흡을 하고 분노했을 때 호흡을 하면 그 감정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대, 호흡이. 그 다음에 이 감정과 생각이 따로 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열어줘야 돼. 근데 이 문을 여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소통하면서. 예. 여기는 호흡에 내니까 호흡하고 감정은 호흡을 하면 돼. 그런데 여기 DNA하고 감정하고는 의사소통을 하고 공감을 해야 여기가 이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 게이트 이론이다. 게이트가 문이잖아요. 문 이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이 행복하려면 생각과 감정이 서로 소통이 되고 소통 뭐라고요? 소통. 그리고 이 감정을 그 열 수 있는 그 호흡. 이게 호흡이 거칠면 감정이 거칠어지고 호흡이 조용해지면 감정도 조용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 명상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호흡 명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가 자세 점검. 따라해봐요. 자세 점검. 두 번째가 아랫배 기준점 설정하기. 아랫배에 풍선처럼 해서 기준점을 설정하기. 세 번째가 뭐예요? 숫자 세기.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생각이 많아 현대인들은. 여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DNA 피질이 어때요? 막 억압하고 있거든요. 감정과 생명을 이 DNA 생각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어때요? 이 생각을 멈춰야 돼. 그래서 멈춤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4단계가 멈춤 호흡법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 4단계를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이걸 해야 여러분들이 그 스트레스 관리에 힘을 받는다. 왜 이걸 하냐? 지금까지 여러 강의 들었지만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냐?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호흡에 집중하라. 그러면 스트레스 관리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호흡을 해봐요. 자, 어깨를 풀어주시고 이게 자세 점검하는 거예요. 어깨를 풀어주시고 허리도 좌우로 흔들흔들 하시고 지금 이렇게 하는 단계를 뭐라고 그런다? 자세 점검. 그렇게 하시고 엉덩이도 뒤로 쭉 빼주라. 엉덩이도 쭉 빼주라. 멋진 S자 허리를 만들어. 그렇게 똑바로 하시고 두 발은 11자로 어깨 넓이만큼 벌려라. 딱 모으면 불안해요. 딱 11자로 하세요. 다리를 모으면 불안해져. 위축이 돼. 그러니까 11자로 해요. 자기 다리가 11자로 됐어요. 어깨 넓이만큼.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손은 어디다 올려라? 무릎에다 올려라. 가볍게. 또 그렇게 해도 되고 두 손을 아랫배에 부처님처럼
오른손 아래 왼손을 가만히 포개셔도 돼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등받이 의자에 기대도 되고 나는 기대지 않고 해야지 하시는 분은 기대지 않고 하세요. 그럼 기대지 않으면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줘서 운동하는 효과를 가지니까 가급적 기대지 마시고. 자, 됐어요? 그리고 좌우로 흔들흔들 옆으로 해서 어깨가 지면에 수평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앞뒤로 흔들흔들 해봐요. 앞뒤로 흔들흔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허리를 곧게 펴시고, 그 다음에 눈을 감습니다. 눈은 왜 감냐? 바깥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또 이런 색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산란해지니까 눈을 조용히 감고, 자, 코끝과 배꼽선을 일치시켜요. 어떤 사람들은 고개가 12시 5분 전처럼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어떤 사람들은 허리가 굽어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필기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눈을 잘 못 감으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조용히 눈 감고, 눈을 감으면 이게 1단계 자세 점검, 2단계는 아랫배를 느껴봐요. 숨 들어 마셔봐요. 깊게. 그러면 아랫배가 팽창, 풍선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바로 쉬고 다시 숨 들어 마셔봐요. 아랫배를 팽창을 느껴요. 근데 아랫배만 팽창이 아니라 등 쪽도 팽창되는 걸 느껴요. 등 옆구리 아랫배가 팽창이라고 느껴요. 풍선처럼. 자, 이게 2단계. 아랫배에다가 주의 집중을 두라. 기준점을 설정해요. 자, 어떤 사람은 벌써부터 졸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깨를 힘을 좀 빼시고 숨을 크게 들어 마셔서 아랫배 팽창을 느껴요. 좋아요. 다들 얼굴이 편안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숫자를 세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다시 아랫배 팽창을 느끼고 내쉬면서 둘. 자기만 들리게 해봐요. 숨 다시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둘. 좋아요. 이제부터 1부터 6까지만 해봐요. 네, 1부터 6까지 혼자서 합니다. 자, 준비됐어요? 네. 자, 시작.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속으로 해봐요. 둘. 셋. 네. 다섯. 여섯. 좋아요. 6까지 했어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잠깐 멈춰봐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잠깐 호흡을 잠깐 멈췄다. 한 1초가 안 되게 멈췄다가 다시 깊게 숨을 들어 마셔요.
잠깐 멈추고, 그렇게 멈출 때 생각도 멈추고 몸의 움직임도 멈춰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쉰 다음에 잠깐 멈춰요. 멈춘 다음에 숨을 깊게 들어 마십니다. 자, 그러면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숨 들어 마시고 잠깐 멈추는 거, 멈춤 호흡 시작이에요. 그 멈춘 그곳에서 마음의 편안함과 고요함을 느껴요. 바로 이번에는 몸을 풀 때는 좌우로 서서히 흔들흔들 하시고, 좌우로 흔들흔들 해봐요. 그리고 두 손을 비비십니다. 네, 몸 풀기예요. 그리고 눈을 마사지 하세요. 눈을 따뜻한 손을 눈에다 갖다 대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어깨를 돌리세요. 어깨를 돌려주시고, 반대로 돌리시고 어깨를, 그리고 이번에는 고개를 좌우로 돌리세요. 반대로 돌리시고 또 반대로 돌리세요. 그리고 두 발을 위아래로 흔들흔들해서 무릎을 움직여 봐요. 자, 무릎을 움직여서 다리를 움직여 주세요. 예.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지면 이때 뭐가 활성화가 되냐면 자율신경계 가운데 부교감신경계. 이게 심퍼세틱이라는 말이 교감하다, 바깥의 위협에 대해서 감지하다 이런 뜻인데, 그 부 앞에 자 부자가 있잖아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parasympathetic 그래요. para라는 말이 반대. 그래서 크게 확장된 동공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또 심장을 어떻게 해요? 뛴 걸 가라앉히게 해주고, 위장은 어떻게 해줘요? 소화액이 분명하게 해주도록 해주고, 입안에는 지금 명상하고 나니까 입안에 뭐가 있어요? 침이 고이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몸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소화가 이제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을 하게 되면, 깊게 호흡을 하면 내장을 움직여서 소화를 돕고, 이런 뜻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부교감신경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교감신경계는 여러분들 마음을 어떻게 한다? 옆 사람 봐봐요. 많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그런데 또 반대로 너무 편안하면 어떻기도 해요? 졸립기도 한다. 이게 부교감신경계는 우리를 졸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하다 조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게 그 부교감신경계고, 또 내가 피곤해서 조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